만나면 좋은 친구 MBC. (2022) 강원 학생 스포츠 축제가 열렸습니다. 학생 선수 중심의 강원도 소년체육대회와 일반 학생 대상의 강원도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전을 통합해 모두를 위한 스포츠 축제로 진행됐는데요. 다양한 종목에 출전한 선수들을 만나봅니다. 일제강점기 강원도에서 만세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 양양. 양양의 대표적인 여성 항일 운동가 조화벽 지사를 조명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펼쳐졌습니다. 라이브 드로잉을 통해 조화벽 지사를 알리는 영상을 제작한 건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드로잉 작업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저소득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문막분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랑의 도시락 배달 서비스와 학생들의 따뜻한 봉사가 이어지는 현장 함께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6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네. 어제 제11호 태풍이죠. 흰남노가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태풍이 통과를 하면서 많은 지역에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특히나 경북 포항과 경주 지역에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와 인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맞습니다. 자, 경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80대 여성분께서 이렇게 매몰이 됐습니다. 흙더미 매몰돼서 또 안타깝게 사망했다는 소식. 또 포항 지역에선 8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가서 역시나 안타깝게 사망했다는 소식. 이렇게 인명 피해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흰남노로 인한 사망자는 2명이고요. 현재 실종자는 10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더불어서 또 차량 피해까지 잇따랐거든요. 이게 이제 인근 도로에 물이 차면서 뭐 순찰차를 포함해서 승용차가 이렇게 물에 잠기는 그런 피해가 발생했는데 주민이 고립됐다가 구조가 됐습니다. 이럴 때 이제 포항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 1사단 그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시민분을 구조하는 그런 장면들 많이들 목격하셨을 겁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피해들은요, 포항과 경주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양의 비가 내렸기 때문인데요. 네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고 네. 또 복구 작업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자, 오전에 태풍은 물러갔습니다만 이제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에게 우리가 모두가 다 깊은 관심을 갖고 후속 조치를 시급히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진행 중에 있고요. 카카오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창구를 통해서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선해진 가을 날씨를 맞아서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조금 다른 축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르다는 건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이원 축제는요, 볼거리, 즐길거리보다는요, 아무래도 노력의 결과로 값진 열매를 맺은 그런 축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회 강원 학생 스포츠 축제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강원도 스포츠 선수 총집합 3년 만에 열린 강원도 소년체전. 일반 선수들의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전과 통합해서 강원 학생 스포츠 축제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학생 선수와 클럽이 함께한 그 뜨거운 나흘간의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강원도 6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된 이번 축제. 홍천군민체육센터에 모여있는 학생들은 수영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들입니다. 저희는 행성 성남초등학교에서 왔습니다. 26명 중에 12등이에요. 평영으로. 제가 대회를 이번에 처음 나갔는데 그래도 좋은 성적 나와서 좋았어요. 모두 대회에 처음 나와봤다는 성남초 선수들. 이제 시작입니다.
경기장에서는 중학생 선배들이 배영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고 춘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니까 감출 수 없는 긴장감. 크게 심호흡을 해봅니다. 드디어 스타트. 총 2바퀴를 도는 100m 경기. 가장 먼저 턴하는 김동진 선수. 역시 조 1등으로 들어옵니다. 이어서 여중 배영 경기가 이어집니다. 스타트! 순조롭게 출발한 서유림 선수. 준비해온 실력을 마음껏 뽐내보는데요. 배영 경기가 끝나고 자유형 800m 경기가 펼쳐집니다. 선수들에게 대회란 메달을 따기 위한 순위 경쟁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록을 점검하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더 아쉽기도 합니다.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나왔으면 뭔가 제가 바란 기록을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좀 방심하고 나온 것 같아서 좀 아쉬웠어요. 매번 어떤 날이든 간에 항상 열심히 해서 대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록을 확인하는 선수들. 준비한 만큼 잘 나왔을까요? 하긴 걔가 나랑 똑같을 리가 없어. 손이 그거 나온 거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잘 나온 것 같아요. 최대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내고 싶어요. 기록도 잘 나고 메달도 한번 따고 싶어요. 강원도에서 운동선수의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 대도시의 운동 환경이 부러울 때도 있지만 함께 똘똘 뭉쳐서 대회를 준비해왔습니다. 양구초랑 중리초랑 석천중이랑 양구중이 있습니다. 학교가 다 근처에 있어서 그리고 훈련하면 다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다 있어서 다 잘 지내고. 어땠어요? 메달 땄어요? 되게 아슬아슬하게 따가지고 되게 걱정됐지만 메달 따서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학교는 달라도 다 같이 알고 이렇게 연습하고 하는 거예요? 네. 초등 4학년 이하 평영 50m 은메달을 땄습니다. 은메달 따고 소감 어때요? 네, 저는 C애들이랑 붙어서 못 딸 줄 알았는데 따가지고 좋아요. 도시는 시설이 좋고 도시는 시설이 좋고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수영고 생활을 하면서 총 6번 대회를 나갔는데 한 번도 메달을 따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번에도 못 땄거든요. 근데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다 인생이고 언젠가는 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행복하게 이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대회를 위해 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열린 대회였는데 2년 만에 열린 대회 같은데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를 이제 겪어봤으니까 다음 대회에서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준비해서 더 실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들 고맙다. 결과에 상관없이 좋은 기억으로 대회를 마치고 가는 선수들. 앞으로 계속 응원할게요. 테니스장에서도 선수들의 경기가 한창입니다. 엄청난 파워를 보여주는 원주와 횡성의 중학생 선수들. 초등 고학년 선수들은 이미 개인전 경기를 마쳤는데요. 양구 선수들이 나란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힘들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테니스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 훈련을 하는 양구초와 비봉초 테니스부, 승리의 기쁨이 배가 될 것 같은데요. 대회는 아직 단체전이 남았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있어서 스트로크를 많이 쳐서 실력이 는 것 같아. 고마워. 매일매일 다 같이 훈련하면서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성적이 나면 좋겠습니다. 개인전부터 단체전까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번 대회. 저학년부 친구들도 열심히네요. 강원학생 스포츠 축제는 강원도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근대 3종 경기는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오전 수영 경기를 마치고 레이저런에 나선 선수들. 레이저런은 한 바퀴 뛰고 총 쏘고 한 바퀴 뛰고 바로 총 쏘고 또 한 바퀴 뛰고 마지막 총 쏘고 마지막에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 원래 5종인데 중학교 때는 3종으로 해요. 강원도에서 처음 시합 뛰어보는데 긴장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12번. 저 1번 누구야, 남자? 시합 전 꼼꼼하게 명단과 장비를 체크하는 코치님. 선수들도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함께 훈련을 받고 연습해온 친구들. 순위를 다투는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서로 챙겨줍니다. 수영은 마음에 들게 다 끝냈어요? 아니요. 망했어. 어땠어요? 오전엔? 오전에 익숙한 데서에서 좀 말려가지고 초가 많이 배출했어요. 순위나 목표 하는 거 있어요? 그냥 순위권 안에만 드는 거. 파이팅 넘치는 거 보여주세요. 천년들아 좀 웃어라. 정서가 너무한 건데 왜 달라? 이제 1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전략도 있어요? 총을 잘 쏴야지 이제 달리기가 잘 따라오기 때문에 총을 잘 쏴야 됩니다. 이제 실전, 경기가 시작됩니다. 양구부 선수들이 응원해주는 남자 근대 3종 경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라운드에 들어서는 6번 신정석, 2번 김성진 선수. 동시에 레이저건을 집어듭니다. 이미 세 바퀴를 뛰고 차오르는 숨에 사격 집중이 쉽지 않은데요. 좀 집중해! 그때 6번 선수가 먼저 5발을 성공합니다. 곧바로 뒤따라가는 2번 선수. 결국 마지막 레이스의 승자는 6번 신정석 선수였습니다. 저 수영이랑 합하면 1등일 것 같습니다. 기분 어때요?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더 발전해서 전국대회 1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대회고 중학교 마지막 대회였는데 이렇게 1등하게 돼서 기분이 좋고 이제 후련해요. 저 이제 집 가서 치킨 먹을 거예요. 기숙사 가서 잘 거예요. 나 영화 보러 갈 거야. 저 시내 가서 치킨 먹고 떡볶이 먹을 거예요. 아직 9월이지만 벌써 마지막 대회였던 근대 3종 경기. 열심히 달린 선수들. 이렇게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내년에도 이어질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이곳은 중등 여자 배구 결승전이 펼쳐지는 홍천의 남산초등학교입니다. 먼저 몸을 풀고 있는 홍천 여자 중등 배구팀. 저희 대통령배에서 우승했고요. 그리고 8월 달에 한 춘계에서 준우승했어요. 오늘 강원도 팀끼리 모여서 이렇게 시합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평소에 하던 것만 하면은 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천팀의 결승전 상대는 강원도 여자배구 명문 해람중학교입니다. 창단한 지 20년이 넘었고 여태껏 좋은 성적 거뒀으니까 이번 강원도 수체에서도 꼭 좋은 성적으로 다시 강릉 갔으면 좋겠습니다. 결승전 1세트는 홍천의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라인아웃으로 첫 득점 가져오는 홍천. 하지만 해람중의 경기력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순발력 있게 터치를 이어나가는 해람중. 긴 랠리 끝에 득점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다시 집중하는 홍천. 강한 스파이크로 차근차근 점수를 올립니다. 그렇게 먼저 1세트를 가져오는 홍천입니다. 이어지는 2세트. 주장 전수진 선수의 강한 스파이크로 몰아붙여보는 홍천. 연이은 득점으로 점점 점수차를 벌려보는데요. 어느덧 24대 16 매치 포인트 상황. 이렇게 두 세트를 모두 가져오며 홍천이 금메달을 거머쥡니다. 저희 열심히 준비한 게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남은 시합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좋은 성적 내면 좋겠어요. 하지만 축제는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일반 학생들이 참여하는 클럽부 대회가 남았는데요. 저희 송화초등학교에는 학교 끝나고 방과 후 활동으로 배구 대회 열심히 하다가 이제 대회까지 출전을 하게 돼서 응원차 나왔습니다. 자, 한번 피켓을 보여주세요. 일반 학생들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가을에 열리는 전국 대회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송화초의 결승 상대가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철원 와수초등학교에서 왔어요. 전국 대회를 나가보려고 여기 오게 됐어요. 다른 애들이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좀 떨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클럽부 결승전. 응원원 친구에게 먼저 인사부터 해야겠죠. 그리고 게임이 시작되면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하는 선수들. 초등 클럽부 경기는 6명이 아닌 9명의 선수가 참여합니다. 화려한 스파이크는 없어도 충분히 박진감이 넘칩니다. 귀여운 선수들, 선수 교체도 처음, 서브도 처음. 깜찍함에 터져나오는 박수갈채. 실점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배워가는 거잖아요. 열띤 응원을 펼치는 송화초. 와수초 응원은 같은 철원에서 온 김화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와수초 다닐 때부터 배구를 취미로 시작해왔는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다 보니까
계속 배구를 저희도 하고 있고 이제 초등학교가 배구부가 나왔다고 해서 이제 반가운 마음에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화고등학교가 저번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를 한 고등학교여서 이번에도 전국대회 우승을 이어가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방과 후 틈틈이 서브와 포지션 연습을 하는 클럽부. 철원 선수들이 한마음이 돼서 승리를 응원하는데요. 결국 2세트를 모두 따내며 승리하는 와수초. 여자 초등 클럽부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누가 제일 잘해준 것 같아요? 저요? 일단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살짝 없애주는 것 같고 뭔가 배구 대회를 하면 체육도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더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쉽게 졌지만 좋은 경험을 남기고 가는 송하초 선수들. 졌다고 해서 뭐 짜증나거나 화나거나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음에 또 있고 하면 계속 배구하고 싶어요. 져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는 좋은 기억 남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많은 선수들의 참여로 마무리된 강원학생 스포츠 축제. 운동선수부터 일반 학생들까지 목표는 달라도 스포츠로 하나 된 시간이었습니다. 체육을 즐기면서 저의 약간 에너지를 키움과 동시에 그 에너지를 공부에 사용해서 더 열심히 하여 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뭐예요? 저 외교관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꼭 프로팀에 가서 홍천의 자랑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 형 공부 되게 좋아해요. 비봉초 화이팅. 묵묵히 연습하며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네, 2022 제1회 강원 학생 스포츠 대회 소식이었습니다. 보면서 네. 우리 학생들이 참 대단하다, 의젓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힘든 그리고 긴 훈련 기간을 잘 버티고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번 스포츠 축제는요, 6천 명이 넘는 클럽 학생들과 선수들이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다양한 종목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저 역시도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스포츠 축제의 그 슬로건은요, 스포츠로 연결하다였습니다. 자, 3가지 연결을 저희가 보여드렸거든요. 네. 첫 번째는요, 일상과 스포츠를 연결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일반 학생과 학생 선수를 또 잘 연결했어요. 그러네요. 여기서 또 3번째 연결이 나오죠. 경쟁과 우정을 잘 연결해줬습니다. 멋진 활약을 보여준 우리 학생 선수들, 앞으로도 정말 프로 선수로 거듭날 수 있길 저희 생방송 강원 365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춘천 소식 잘 만나봤고요. 네. 이번엔 영동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씨는 혹시 조화벽 지사라고 알고 계신가요? 조화벽 지사 말씀하신 거죠. 아무래도 위인분의 성함 같은데 네. 어떤 분인지는 제가 미처 좀 잘 몰라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용석 씨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잘 그래요? 몰랐거든요. 네. 이 양양 지역의 3.1 만세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그런 위인을 제가 미처 잘 파악을 하지 못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용석 씨처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이번에 조화벽 지사를 널리 알리기 위한 네. 특별한 작업이 펼쳐졌다고 하거든요. 그 작업 현장 양양으로 가서 확인해 보시죠. 펜을 들면 바로 퍼포먼스가 시작됩니다. 제대로 된 밑그림 없이 오로지 머릿속으로 상상한 그대로 거침없이 캔버스 위로 펜 끝이 움직이죠. 무려 8시간이란 긴 시간을 집중해 그리는 라이브 드로잉.
그림을 그리면 그게 바로 이야기로 펼쳐지는 일종의 공연. 일제 강점기 양양 3.1 만세운동에 불을 지핀 인물 조화벽 지사의 이야기가 그림을 통해 다시금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의미 있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로컬 콘텐츠를 개발하는 양양 청년 협동조합입니다. 이곳 지하실에서 라이브 드로잉 작업을 시작할 참인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을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준비물이 꽤 간단합니다. 붓펜 몇 자루면 끝. 라이브 드로잉 작업을 시작할 김석기 작가는 해양 쓰레기로 남을 펫서핑 보드를 재활용해 인테리어 작품을 만드는 걸로 유명합니다. 지역 특색에 맞게 환경을 보호하는 거죠. 오늘은 양양의 여성 독립운동가이신 조화벽 지사님의 1:1 라이브 드로잉으로 좀 담아내려고 합니다. 조화벽 지사. 지역에서 일어난 만세운동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것으로 꼽히는 양양 만세운동의 시작에는 독립운동가인 그녀가 있었습니다. 당시 학생 신분으로 개성에서부터 독립선언문 필사본을 버선 속에 숨겨 고향으로 돌아와 양양 만세운동의 불씨를 키운 인물이죠. 라이브 드로잉이 뭔가요? 라이브 드로잉은 말 그대로 실제로 실시간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요. 밑그림이 없이 저희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라이브 드로잉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천재 화가라 불리는 김정기 만화가인데요. 김석기 씨 역시 이 김정기 화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우선 조화벽 지사님이 처음에 태어나서 이런 성장기 그리고 양양에서 만세운동을 하셨던 긴박했던 상황들 그것을 여러 사료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 뒤에 그것을 제 나름대로 스토리를 머릿속에서 좀 구상을 하고요. 그걸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액션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습한 뒤에 그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붓의 첫 시작은 바로 교회인데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조화벽 지사. 16살 때부터 홀로 원산과 개성으로 유학을 가 기독교 계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다녔다는 교회는 아직도 양양에 있습니다. 애국심이 투철한 그 여학생들이 우리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그 만세운동을 주도하자 이렇게 결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화벽 선생도 그 야양 이제 귀향할 때 그러면 뭘 가져오느냐? 독립선언서를 가져오게 됩니다. 독립선언서를 숨겨 가져와야 되겠는데 그냥 가져오기 힘드니까 버선목에다가 버선 아시죠? 지금 양말 신지만서도 버선 그 실을 따가지고 그 속에다 숨겨가지고 다시 바느질 해가지고 아마 신고서 이렇게 이제 야양으로 오게 되는데. 개성에서부터 양양까지 20날이 넘게 걸려 버선목에 깊이 숨겨가지고 온 독립선언문. 그녀의 기지로 일제 삼엄한 검문을 뚫고 지역의 어른들과 만세운동을 계획하게 됩니다. 3월 1일에서 시작이 됐다면 야양 급으로 한 달 이후가 되는 그해 4월 4일 야양 장날을 기점으로 해서 4월 9일까지 한 6일 동안 만세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 이제 중추적인 인물이 일반인으로서는 그 이석범이라는 그 어른이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청년 중심은 기독교 청년 조화벽, 김필선 이런 분들이 돼가서는 이제 만세운동을 하게 돼가지고 지방 3.1 운동사로서는 야양 만세운동이 굉장히 그 역사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양양 군민 6천여 명이 함께한 지극히 격렬했던 양양 만세운동. 만세운동을 하던 중에 기사문리를 고개를 넘어가는 때에 일본 군들에 의해서 기습적으로 총격 습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총 그때 8분 군을 포함한 총 13분이 만세운동으로 순국하셨는데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기사문에 가시면 이 3.1 만세운동 기념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세고개라 불리는 국도 7호선 옆에 자리한 3.1 만세운동 유적비. 순국 열사들의 대한독립 만세 외침이 들리는 듯합니다. 매년 4월 4일이면 양양장터에 사람들이 모여 당시의 만세운동을 재현하고 있죠. 조화벽 지사는 유관순 열사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오빠인 유우석 선생과 혼인을 한 건데요. 고아가 된 유관순의 두 여동생들을 돌보는 한편 1932년에는 돈이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하는 양양 지역 학생들을 모아 정명학원을 설립합니다. 이 같은 조화벽 지사의 활동을 조명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양양에는 조화벽 열사에 대한 거리도 만들어 놓고 다양한 부분들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양양 문학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이단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분을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지금 이 작가하고 논의 끝에 이런 그림을 통해서 유튜브로 만들어서 알려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을 판단을 하고 지금 했는데 지금 그림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신선한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상을 많이 줄 수 있는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아니면 국민들에게 독립에 대한 이런 부분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 자료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장소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쉼없이 펜을 움직이는 김석기 작가. 오전 10시에 시작한 작업은 오후 6시에 마무리됐습니다. 꼬박 8시간. 그림은 태극기를 형상화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요. 건공감리에는 우리나라 꽃 무궁화가 가득 피었습니다. 태극기 속엔 조화벽 지사의 일대기가 한눈에 펼쳐지죠. 양양 만세운동의 시작. 행동하는 여성 독립운동가 조화벽 지사. 사실 좀 미안함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림 그리면서 배우게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역사에 대해서 너무 좀 모르고 살지 않았나? 게다가 이 조화벽 지사 같은 경우는 유관순 열사의 올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신데 유관순 열사에 비해서는 또 그런 몇몇 유명하신 독립유공자들에 비해서는 좀 조명을 못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사실 대표적인 몇 분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조화벽 지사를 포함한 수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건데 이번 조화벽 지사 일대기를 계기로 그 고마움이나 감사함을 더 크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그림이 주는 임팩트가 있어서 딱딱하게 우리가 역사를 접하기보단 이런 그림을 통해서 좀 쉽고 재미있고 더 감동적으로 전달을 해드릴 수 있으면 저처럼 역사에 대해서 잘 몰랐던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도 더 많이 알게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이런 감사함을 오래오래 후손들에게도 전달해 가면서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좀 그리게 됐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었던 조화벽 지사의 뜨거운 나라 사랑. 그동안 우리는 우리 지역의 역사를 너무 모르고 살아온 건 아닐까요? 100여 년 전 양양 장날에 울려 퍼지던 대한독립 만세라는 거센 함성과 나라를 되찾고자 노력한 선열들의 값진 희생이 이런 그림으로도 널리 알려지고 오래도록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역사를 너무 몰랐던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진짜 많은 반성이 되더라고요. 조화벽 열사, 조화벽 지사가 유관순 열사의 올케였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처음 알게 되었고요. 네. 특히 그 라이브 드로잉 같은 경우에 8시간 동안 걸리잖아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중간에 이게 수정이 안 된다는 점, 공연의 일부라는 점, 그리고 이게 집중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요구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참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반성을 하게 됐는데요. 화면 보면서 정말 울컥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그 감정이 전달이 됐거든요. 버선목에 이 독립선언물을 숨겨가지고 오던 그때 그 조마조마한 감정들과 장날 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양양 주민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요. 다시 한번 가슴이 찡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글로 접한 것보다 확실히 그림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현장 상황들이 확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요, 우리 지역의 이 자랑스러운 독립운동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을 더 많은 분들이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열정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 예.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거 해보자. 재미도 느끼시고 즐거움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희열? 이런 게 좀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잘할 거예요. 그 선물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 시청 소감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댓글로도 소통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 전해드릴까요?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여파가 잠잠해지면서 도내에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고요. 맞아요. 더불어서 노인복지관도 문을 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요, 좀 적적한 어르신들께 있어서 이 삶의 또 하나의 활력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요, 많은 지원도 있습니다. 맞아요. 용석 씨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들로 네. 우리 어르신들 입가에는 웃음꽃이 활짝 폈다고 하거든요. 그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아주 훈훈하고 또 따뜻한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주 정성 가득한 시간이 하루 종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시간인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출발해 볼게요. 어르신들의 일상을 사랑으로 채워가는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문막분관. 이른 아침부터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는데요. 여기네!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는 이곳에서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한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과연 누굴 위한 도시락일까요? 아니, 오늘 아침 몇 시부터 준비하셨어요, 언니? 네, 아침에 일찍. 아침 일찍 나오셨어요? 네. 야,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겠네. 이거 총 몇 개 준비하신 거예요? 30개 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야, 이거 오늘 배달 가려면 엄청 오래 걸리시겠네. 50개 넘게 하셨다고? 야, 진짜 오래 걸리셨겠다. 오늘의 메뉴는 소고기 묵국, 동그랑땡, 그다음에 꽃도리탕이랑 깻잎 무침 이렇게 준비가 되었네요. 바로 어르신들에게 배달될 사랑의 도시락. 사랑과 정성이 도시락으로 완성됐으니 얼마나 더 맛있게요. 이른 오전부터 도시락 봉사를 시작으로 해서 복지관이 엄청 바쁘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저희 복지관에서의 사랑의 도시락 배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연계 자원봉사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한 13세대 통합 프로그램과 저소득 재가 어르신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사랑의 도시락이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전달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르신 봉사자분들이 각자 구역을 나눠 서둘러 배달에 나섭니다. 따끈따끈 사랑의 도시락이 갑니다. 가요. 야, 어르신 댁이 어디세요? 어르신 댁 바로 이제 이쪽. 아, 이 집이시구나. 이분입니다. 계시려나. 계세요. 어르신! 어르신,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네, 맛있는 도시락 왔습니다. 맛있게 잘 드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뭐 하고 계셨어요? 책 읽고 계셨어요? 이거 무거우니까 여기 내려놓으셔, 어르신. 응.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아직 안 드셨어요? 아니 나는 해줬어요. 이제 아침 먹고 뭐 그래나 아침은 늦게 이제 먹지 이제.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어르신 댁은 여기 사시나 봐요. 예, 안녕하세요. 어르신 도시락 오늘 요거 배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을게요. 저거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전기줄 좀 갈아주셨으면 싶고 지금 싱크대가 제일 급해요. 복지관 소속 노인 봉사자들이 도시락 배달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안위까지 살뜰히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어르신께서 몇 가지 불편사항 좀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이거 해결이 될까요? 네, 전기줄은 바로 해결이 됩니다. 제가 할 줄 알으니까. 그리고 싱크대는 알아보고 있어 조만간 바로 해결이 될 겁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네, 어르신이 좋아하실 거예요 또. 마을 주민들과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이곳.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문막 마을관리소는 주민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꼬마 친구들이 방문했네요. 이거 아까 심은 거 이뻐 안 이뻐? 예뻐? 나중에 가서 엄마한테 보여드려. 알았지? 선생님, 여기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문마을 마을관리소는 활동가분들이 총 11분으로 좀 구성되어 있고요. 지역 주민 포함해서 노인자원봉사자분들로 좀 구성되어 있고 복지관에서 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역 활동 선생님들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역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라든가 미용봉사 그리고 정원 가꾸기에 어린이들이 와서 많이 놀고 커피 봉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많이 나오셔서 같이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지역 연계 사업으로 세대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되는데요. 세대 간 소통과 교류는 적적한 어르신들의 삶에 잔잔한 활력이 되어줍니다. 발 마사지도 정성껏 하는데요. 어르신, 시원하세요? 시원한 게 좋아요. 무릎이 누르고 아픈 데를 누르니까 시원하고 되게 좋아요. 힘 괜찮으세요 지금? 안 아프세요 여기? 좀 더 세게 해드릴까요 혹시? 세게 해드려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봉사가 제한적이어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복지관 오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칠교놀이라는 건데 맨 처음에는 이 정사각형이거든요. 여기에 원하는 블럭을 넣으면서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어려우셔서 친근하게 이렇게 뭐 토끼도 있고 뭐 고양이도 있고 원하는 모양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칠교놀이는 정사각형의 나무판을 7개 조각으로 나눈 후 조각들을 조합해서 다양한 모양을 만드는 교육놀이인데요. 집중력과 손의 감각을 길러주고 두뇌를 자극해서 어르신들의 기억력과 엔돌핀을 자극해준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즐겨놀이는 치매 예방에 가장 도움이 되는 놀이고요. 이 놀이를 어르신들이 같이 잘 따라주셔서 되게 좋았습니다. 손녀뻘 되는 학생들이 직접 세월이 묻어난 어르신들의 손을 아름답게 가꿔드렸는데요. 네일아트 봉사로 따스한 정과 기분 전환까지 듬뿍 선물해드렸습니다. 우리 어르신 손에 예쁘게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매니큐어 칠해드렸잖아요. 요걸 택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원래 네일아트 하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봉사할 수 있다고 해갖고 신청했는데 이렇게 어르신들 기뻐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아요. 우리 어르신들 고운 손 좀 보세요. 야, 우리 어르신 손 좀 보여주세요. 예, 너무 예뻐요. 야, 오늘 이렇게 받아보셨는데 어떠세요? 너무 좋고 우리 손녀딸 생각도 나고 손녀들이 해주니까 감사하고 눈물 나러 오네. 아이고.
너무나 좋아요. 손이 더 예뻐지고 저기 손주 같은 저기 학생들이 해주니까 너무 그냥 고맙고 감사했어요.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문막분관에서는 봉사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선물하고 있는데요. 진볼란타, 한문서예, 우리춤 등 어르신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목표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이죠. 여러 가지 스마트폰, 서예 등등 요가 프로그램 등등 배우시면서 지적 욕구에 대한 그런 충족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동년배 친구분들도 많이 사귀시고 또 이제 우울감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런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좀 해소가 되시고 그러한 좀 어려움들에 대해서 해소가 되셔서 좀 만족감을 많이 느끼시고 긍정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좀 커지셨습니다. 어르신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어르신들 곁에서 우리 모두 노인복지관에서 함께한 오늘 하루. 어르신들의 일상에 사랑 가득, 행복 가득 배달해드렸는데요. 우리의 미래, 어르신들의 100세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요, 혼자 계실 때 아프시거나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을 때 더 힘든 마음을 갖기 마련인데요. 원주시 노인복지관 문막분관에서는요, 우리 어르신들의 안부를 여쭤주시고요. 네. 또 불편한 사항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많은 도움들을 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스마트폰 교육도 했고요.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을 진짜 노인복지관에서 많이 해주더라고요. 네. 참 의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주 의료고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펼쳤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어르신에게 이 공경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고요. 네. 또 아이들 같은 경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또 활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들은 우리의 미래다 이런 말을 우리 가슴속에 잘 새겨서 네. 계속해서 좋은 지원과 활동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소통 채널로 들어온 메시지 보내드릴게요. 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은 하나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빠르게 좀 알려드릴게요. 수기님. 네, 수기님께서 아이들의 명랑한 모습 너무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사연이 이어집니다. 라이브 드로잉 보시고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청자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